프리다이빙 기술 중에 하나인 이퀄라이징 압력 평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기술은 없지만 이퀄라이징 기술은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퀄라이징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술만 실행해서는 숙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퀄라이징이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 몸의 공간에 있는 공기는 도달한 깊이에 반비례하여 부피는 줄어듭니다. 그걸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 인체의 공기 공간은 줄어들게 되고 압착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 평형을 유지를 해야 하고 절대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산에 오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등에서 귀의 압력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수면에서는 1기압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원래대로의 크기로 되어 있고 하강을 하게 되면은 2기압이 됩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압력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압일 때는 수면에서 크기보다 2분의 1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폐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20m로 하강을 하게 되면은 3기압이 되고 풍선의 크기는 또는 폐의 크기는 수면의 풍선의 크기보다 다시 3분의 1 크기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공기의 공간은 압착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공기 공간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하강할 때 압력에 의해서 공기 공간은 압축되고 압착을 느끼게 됩니다. 주요 공기 공간은 귀, 그리고 얼굴 부분에 있는 비관과 구강, 그리고 우리 몸의 폐, 또 우리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착용을 하는 물안경, 즉 마스크에도 공기 공간이 있습니다. 하강할 때 귀가 아프지 않고 편하고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압력 평형, 즉 이퀄라이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그림입니다. 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얼굴의 요 위쪽이 비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분을 두고 아래쪽은 구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귀랑 연결이 되어 있는 평상시에는 점액질로 살짝 붙어 있는 빨대 같은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퀄라이징에서 중요한 성문입니다. 성문은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때 다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무거운 거를 들 때 우리가 호흡을 약간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하, 하 하고 같이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동작들은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심을 하강을 하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중위에 있는 공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고막이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죠. 보통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부항을 뜬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부항을 올려놓고 열을 주고 그 열이 식으면은 피부를 이렇게 당기게 되죠. 그런 느낌처럼 고막이 살짝 안쪽으로 부피가 줄어듦에 따라서 안쪽으로 좀 당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육상에서는 하품을 하거나 또는 침을 삼키고 아니면은 코를 잡고 끙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면서 유스타키오관을 열어줍니다. 열어서 서로 공기가 통하게 돼서 부족한 공기가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등산을 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귀가 멍멍할 때 우리가 흔히들 쓰는 방법입니다. 다시 얼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배에서 끙 하고 배에 힘을 살짝 주면은 폐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와서 입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 유스타키오 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점액질로 붙어 있는 이 관은 살짝 열리면서 중위에 공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유스타키오 관으로 공기를 넣어서 귀의 중위 부분을 압력 평형해 주면 됩니다. 불어 넣어진 공기가 유스타키오 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압착을 느꼈던 중위 부분의 공기가 채워지면 다시 안으로 당겨졌던 고막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귀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압력 평형의 기술은 발살바 기술과 프렌젤 기술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퀄라이징 방법이 있지만 흔히 지금 배우시는 기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살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를 잡고 끙 불면서 귀로 공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살바 방법으로 시작하는 프리다이버는 수심의 한계를 바로 느끼게 됩니다. 발살바 방법으로는 8에서 10m 이상 하강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프리다이버는 헤드퍼스트,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헤드퍼스트의 자세로 하강하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의 문제도 있고 폐의 부피 감소로 이퀄라이징을 할 공기의 양과 압력 등이 충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 프렌젤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퀄라이징 방법에서 상승 시에는 중위, 부비동, 마스크의 공기가 팽창되어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팽창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별도로 압력 평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렌젤 방법은 성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희가 앞서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목을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문을 닫은 상태에서 혀의 근육을 위아래로 밀어서 인후, 즉 목구멍에 있는 공기를 중위로 보내는 동작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습한 대로 성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영구개라는 이 부분이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코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혀를 주사기의 피스톤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은 비강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고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중위의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직접 움직이게 저희가 준비를 해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목 아래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요 위에 부분만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혀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압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다시 이 증가했던 공기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스타키오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렌젤의 혀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윗니의 뒤쪽에 혀의 끝을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혀를 위로 다시 힘을 빼고 다시 위로 피스톤처럼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영상을 멈춰두고 따라 하시면서
코 부분에 있는 콧망울이 천천히 부푸는지 압력을 느끼는지 한번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실습 시간입니다. 우선 프렌즈를 설명하는 방법들은 많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게 저는 이제 프렌즈를 휘파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휘파람도 여러 사람이 설명하는 게 각각 다 다르죠. 입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저희가 실습을 해봤을 때 가장 성공이 높은 방법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파벳의 N 발음을 계속 길게 내봅니다. 자, N 계속적으로 내보겠습니다. N. 자, 이때는 코로 공기가 나오게 되겠죠. N 할 때 혀의 위치가 프렌즈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혀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M 발음을 계속 내다가 이번에는 코를 잡습니다. 자, N. 한 번 더. N. 아마 코 쪽에 압력을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된다면 자, 그 다음은 2, 3초 정도 M 발음을 하면서 비강, 그죠? 영국의 이제 위쪽, 코 쪽,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쪽에 공기를 한번 채워봅니다. 자, M, M. 자, 공기가 뒤쪽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공기를 채우는 동시에 혀의 뒤쪽을 조금 내립니다. 혀의 뒤쪽 뿌리 쪽을 살짝 내려서 혀의 뒤쪽에도 공기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N, N. 아마 뒤쪽에, 혀의 뒤쪽에 공기 공간이 생기면서 더 이상 공기가 나가지 않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다면은 자, 그 이후에 다시 성문을 닫아줍니다. 앞서 연습한 대로 성문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성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이게 잘 된다면 N 하면서 비강에 공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혀의 뒤쪽을 조금 내린 상태에서 성문을 닫아줍니다. 자, 닫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뺍니다. 복부에 힘을 빼지 않고 이퀄라이징을 하면은 이게 발살바랑 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내가 프렌즈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살바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선 복부의 힘을 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다음은 혀의 끝에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혀를 위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시게 되면 혀의 뒤쪽에 약간의 공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 공간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주사기의 피스톤처럼 내가 이 입에 있는 공기를 비강으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를 잡은 상태에서 빨리 하지 마시고 압력을 느끼면서 천천히 위로 올리고 다시 혀를 내린 다음에 M 발음을 내면서 다시 비강의 공기를 채우고 혀 뒤에 공기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천천히 혀를 위로 올려서 압력을 비강 쪽으로 주는 연습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발살바, 코를 잡고 끙 불면서 하듯이
귀의 느낌이 가거나 아니면 코가 부푸는 느낌이 나면은 프렌젤을 어느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는 2번 M 발음을 계속 내다가 코를 잡는 거죠. 이때 코 양쪽 끝에 압력이 코가 부푸는 느낌이 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구개를 개방하는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영구개 부분을 개방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5번 성문을 닫는 연습. 자, 성문을 닫았는데 성문을 닫았을 때도 역시 코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느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공기를 채운 다음에 성문을 닫았는데 코의 압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다시 압력이 빠진다면은 아직은 성문을 잘 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번. 7번을 실행할 때 내가 복부의 힘을 뺐는지입니다. 이거는 내 배 위에다가 손을 올려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을 실행할 때 내가 이퀄라이징은 계속 되는데 자꾸 복부에 횡격막에 힘이 느껴진다면 프렌젤이 아닌 발살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물 밖에서는 육상에서는 이퀄라이징의 느낌이 충분히 나서 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중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2번을 실습할 때 코의 압력이 느껴져야 되고 5번을 실행할 때 코의 압력이 느껴지고 이 압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음 7번을 실행할 때는 복부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복부의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를 때는 호흡을 완전히 뱉고 나서 프렌젤을 실행해 보면 복부의 힘으로 내가 공기를 올렸는지 아니면은 얼굴, 비강과 구강 쪽에 있는 공기만으로 압력을 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빼고 하게 되면은 폐에는 공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발살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호흡을 뱉고 내가 지금 이퀄라이징이 프렌젤이 된다, 또 강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프렌젤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시 앞에 있는 강의 부분을 천천히 다시 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법은 맞지만 압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발살바 같은 경우도 코를 잡고 끙 하고 불면은 귀가 열리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얘를 세게 적당히 뭐 너무 세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릴 정도를 하지 않고 발살발을 하긴 하지만 힘을 좀 약하게 코를 잡고 끙 하면은 압력이 가는 거는 같지만 귀까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프렌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방법은 맞게 하지만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스타키오관이 열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적으로 숙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개방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영국의 개방은 앞서 이미지에서 얼굴에 있는 해부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영국의 쪽을 내가 개방을 하지 않고 막고 있는 경우에는 구강과 비강을 나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혀를 움직여서 공기를 많이 올린다고 해도
공기 자체가 비강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잘 막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영구계 쪽은 개방은 되어 있지만 목에 있는 성문을 잘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아무리 잘 움직여도 압력이 위로 가지 않고 다시 아래쪽으로 압력이 새는 경우죠. 이때는 성문을 잘 막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퀄라이징 동작은 맞게 했지만 압력이 낮은 경우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숙달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앞서 그 휘파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휘파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바로 소리를 내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낸다고 하더라도 휘파람의 소리는 힘이 별로 처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나중에는 휘파람으로 노랫소리도 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프렌젤 방법도 하루에 수백 번씩 연습을 하게 되면 곧 압력을 세게 낼 수 있습니다. 입안의 감각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굉장히 빨리 숙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력 테스트는 실제로 이제 강사님들을 만났을 때 강사님과 함께 체크를 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 중에서 영국의 개방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영국에는 다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인데 지금은 이미지상으로 살짝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게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커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혀를 잘 위아래로 움직여서 공기를 밀어준다고 해도 비강 쪽, 여기 비강 쪽으로 공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영국애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입을 우선 다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요. 자, 코로 숨을 이번에는 내쉽니다.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반복적으로 코로 숨을 쉬어봅니다. 그 다음엔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린 상태에서 코로만 숨을 내쉽니다. 자, 입을 벌려서 코로만 숨을 내쉽니다. 공기가 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 다시 들이쉽니다. 코로만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코로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봅니다. 자, 입을 벌린 상태로 지금 여러분은 코로만 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으로만 숨을 쉴 겁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나오면 안 됩니다. 입은 벌리고 있습니다. 자, 입을 벌린 상태로 입으로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습니다. 자, 순서대로 영상은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연습을 하고 되면은 다음으로 다시 재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코로만 또는 이제는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벌리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입을 통해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입을 벌린 상태로 코로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입을 벌린 상태로 코로만 숨을 내쉽니다. 자, 이제는 숨을 내쉴 때는 다시 바꿔서 입으로만 숨을 내쉽니다. 단계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계속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코와 입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16번까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숨을 들이쉴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입과 코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들이쉽니다. 자, 이때 목 안쪽의 윗부분에 무언가 부드러운 살덩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계입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려면 영구계를 올리고 코로 숨을 쉬려면 영구계를 내려야 합니다. 이 영구계를 자유자재로 올리고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영구계를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 프렌젤에서 이 영국의 컨트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대로 저희가 17번까지 실습을 해봤는데 반복적으로도 몇 번씩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경우 중에서 성문을 잘 막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성문을 잘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은 숨을 내쉬면서 공기를 멈추는 겁니다. 입으로 공기를 마시고 뱉으면서 중간중간 멈춰보는 거죠. 입으로 마시고 다시 마시면서 그렇죠? 다 뱉으면서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멈춰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가글액이나 또 물로 세척하기입니다. 이 세척하기라는 의미는 물을 한 입 머금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문을 목에 있는 힘을 주고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이퀄라이징 방법인 프렌젤을 쉽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전문적인 강사님이 직접 이퀄라이징을 체크를 하고 상황에 맞는 추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 연습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참고하셔서 미리 숙달을 해오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을 강사님과 함께 체크를 하시면은 더 편한 프리다이빙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퀄라이징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렌젤 이퀄라이징 방법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